약 5시간 뒤면 20대 대선 선거운동이 끝납니다.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 유세를 펼친 뒤 서울 청계광장에서 집중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제주를 시작으로 경부선을 따라 서울시청까지 올라오며 총력 유세를 했습니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전투표 부실관리 파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 선관위에서 CCTV를 가리거나 아예 CCTV가 없는 사무실에 사전투표 용지를 보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선 당일인 내일 코로나 확진자가 30만 명 안팎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전체 재택 치료자가 100만 명에 육박해 확진자 투표 때 혼란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동해안 산불이 닷새째 이어지는 가운데 울진 금강송 군락지에도 불길이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산불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러시아가 피란민 통로 주변 휴전을 합의해놓고도 폭격을 멈추지 않아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수도 키이우의 빵 공장도 공격을 받아 최소 13명이 숨졌습니다. 뉴스데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결정하셨습니까? 선택의 시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선택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유권자의 몫입니다. 어느 후보가 내일 우리의 선택을 받아서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밤 12시로 공식 선거운동을 마무리 짓는 후보들 혼신의 힘을 다해 마지막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모두 피날레 유세가 서울 광화문 근처에 예정돼 있습니다. 이 스튜디오에도 지금 지지자들의 함성이 들리는데요. 먼저 이재명 민주당 후보 유세가 예정된 서울 청계광장으로 가봅니다. 자, 최선 기자, 이재명 후보는 도착을 했습니까?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아직은 청계광장 유세장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도착과 동시에 마지막 공식 연설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계광장을 마지막 유세 장소로 선택한 건 촛불 집회가 열렸던 이곳에서 다시 한번 국민들의 지지들을 받겠다는 의지를 담기 위해서입니다. 일찌감치 이곳에 모인 지지자들은 이 후보 이름을 부르며 열띤 응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마지막 유세에 돌입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 극복 방안을 내놓으며 실력에 투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영업 제한은 해제하고 부동산 세금, 가스 요금, 대중교통 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코로나19 종식 시점까지 동결하겠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직장인들을 공략했습니다. 우리도 좀 칼퇴근하고 살아보자. 에? 어떻습니까? 그리고 노동시간도 줄여가야죠. 일단 4.5일제를 한번 향해 가보자. 이 후보는 이후 1시간 간격으로 경기도와 인천, 서울을 오가며 유세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세상이 그리 단순치가 않지 않습니까? 1분 1초 여러분 투자해 주시고 한 명이라도 더 투표시켜 주시고 그리고 또 설득해 주십시오. 어쩌면 2표, 3표 차로 결판 날 수도 있는 이 안개 상황을 말끔하게 여러분이 걷어주십시오. 유능한 경제대통령을 강조하며 2030과 부동층 표심을 잡는 데도 주력했습니다.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남의 뒤나 열심히 파는 이런 과거로 퇴행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리더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절단 맞습니다. 절단 납니다. 이 후보는 청계광장 유세를 마친 이후에는 젊은 층이 많은 홍대거리로 이동해 자정까지 청년 유권자들을 만나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이재명 후보 유세장과 500m 떨어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유세를 준비 중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조영민 기자 연결합니다. 자, 거기도 많이들 모였네요, 청중들이. 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이 서울 유세는 현재 사전 행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윤 후보는 오후 8시쯤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1시간 정도가 남았는데 이 서울 광장은 이 지지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인파가 점점점 불어나는 상황입니다. 윤 후보는 조금 전 대전 유세를 마치고 서울로 출발했는데요. 잠시 뒤 이 서울 유세장에 도착하면 자신이 국민들과 함께 만들고 싶은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인지 이 구상을 말할 예정입니다.
윤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 일정을 제주에서 시작했습니다. 이후 부산과 대구, 대전 순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경부선 유세를 이어갔는데요. 윤 후보는 오늘 가는 곳마다 국민 통합과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경상도도, 전라도도, 강원도도, 충청도도, 제주도도, 경기, 서울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에 살든 전부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멋진 희망의 나라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 서문시장에서는 정치적 에너지의 원천인 곳이라며 압도적 지지도 호소했습니다. 이 대구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늦깎이로 여기서 사회생활을 하고 여러 차례 근무하고 또 정치를 시작할 때도 여러분께서 불러주시고 이 자리까지 바로 여러분께서 키워주신 거 아닙니까? 대구가 서문시장이 제 정치적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어제에 이어 머슴론을 내세우며 국민만 바라보는 정직한 머슴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네 편, 내 편 없이 부정부패 일소하고 모든 공직자가 국민의 머슴으로 충성을 다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윤 후보는 시청광장 유세가 끝난 뒤 유동인구가 많은 건대 입구와 강남역을 잇따라 찾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끝나는 자정까지 최대한 많은 유권자를 만나 막판 총력전을 편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사퇴로 사실상 유일하게 남은 제3지대 후보죠. 이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마지막 날 서울 대학가를 누볐는데요. 이 변화에 소신 투표를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 마지막 유세 현장을 김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였던 서울 노원구 출근길 인사로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심 후보는 이재명, 윤석열 여야 후보를 싸잡아 비판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권교체, 정권재 창출, 도끼인 객낀입니다. 신구 기득권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나쁜 대통령들, 그중에 덜 나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유권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기존 민노총 일정을 취소하고 지금 이곳 한양대 유세를 추가해 대학생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 서울 대학가 유세에 집중하며 청년층 표심에 공을 들였습니다. 세상에 사표는 없습니다. 심상정에게 주는 한 표만이 가장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펄펄 살아 움직이는 생표가 될 것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 후보로서 성평등 국가를 만들겠다며 여성 표심도 파고들었습니다. 저 심상정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될 거예요. 모든 성이 행복한 성평등 국가 만들자. 이게 저희 정의당의 페미니즘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문제 있어요? 심상정 후보는 오늘 자정까지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서울 홍대와 연남동 일대에서 마지막 유세를 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20대 대통령이 누가 될지 내일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지난 19대 대선 때는 투표 종료 2시간 반 뒤인 밤 10시 반쯤 당선인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이번에는 사전 투표율이 워낙 높았고 확진자 투표 시간도 따로 있어서 다음 날 새벽에나 알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투표는 내일 오전 6시 전국 14,464곳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됩니다. 일반 유권자들은 오후 6시까지 투표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방역당국이 외출을 허용한 오후 5시 50분부터 7시 반까지 자신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로 가면 일반 유권자들처럼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가 마무리된 투표소에서는 투표함을 봉인한 뒤 개표소로 곧바로 옮겨 개표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투표소에 확진자들이 몰리면 투표 완료 시점이 늦어질 수 있는데 그럴 경우 개표 시작도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한 사전투표는 봉투째 관할 개표소로 옮겨지는데요. 이 봉투를 열어서 일일이 투표지를 꺼내야 하는 만큼 개표의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에 투표시간 연장까지 더해져 당선인 윤곽은 지난 대선 때보다 2-3시간 늦어진 모레 오전 1시 반 전후에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최종 개표 완료 시점은 모레 오전 6시쯤이 될 전망입니다. 사전투표자 수가 많았고 아마 본투표율도 조금은 높아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 시간보다는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 15일부터 시작됐던 공식 선거운동은 오늘 자정에 끝납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확성기를 사용하는 선거운동은 오늘 오후 9시 이후 금지됩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당선 결과를 아는 시간이 늦어져서 답답하실 땐 채널A 예측봇 알파A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채널A가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을 위해 서울대 연세대 연구팀과 공동 개발한 알고리즘 예측봇입니다. 윤수민 기자가 내일 채널A의 개표 방송을 소개합니다. 내일 열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개표 방송은 똑똑한 예측봇 알파A와 함께합니다. 알파A는 1-2%만 개표된 초반일지라도 후보들의 당선 가능성을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이 똑같더라도 알파A는 한쪽 후보가 조금 더 당선 확률이 높다는 걸 예측해냅니다. 알파A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채널A는 정교한 여론조사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제공한 12만 개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통해 조사 전문회사 리서치앤리서치가 이 시각 현재 전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응답하지 않는 유권자는 5번 반복해 조사함으로써 응답률과 정확성을 대폭 높였습니다. 또 이틀간 치러진 사전투표 구체 정보는 중앙선관위에서 제공받고 여기에 대선 당일 100곳 안팎의 투표소에서 실제 투표자의 연령별 성별 구성을 현장 조사합니다. 채널A는 내일 낮 12시부터 15시간 논스톱 연속 방송을 통해 향후 5년 국정을 책임질 대통령 당선인이 선택되는 순간을 보여드립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송찬욱 기자와 운명의 날의 전야, 대선 소식 궁금증들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자정까지만 선거운동 할 수 있잖아요. 네네. 4시간도 채 남지 않았는데 남은 오늘 후보들은 어떻게 보냅니까? 네, 일단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요. 한 5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오늘 마지막 서울 집중 유세를 하는데요. 네. 지금 사실 이 스튜디오에선 잘 들리는데 시청자 여러분도 들릴지 모르겠는데 이 스튜디오 바로 옆에 있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이재명 후보가 유세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 후보가 도착하지 않고 있어서 뭐 별도의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오후 8시 반부터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이준석 대표 등과 함께 마지막 유세를 할 예정입니다. 두 후보 모두 확성기 사용이 금지되는 오후 9시부터는 젊은 층이 많은 곳으로 향하는데요. 이 후보는 서울 홍대거리에서, 윤 후보는 서울 건대 입구와 강남역에서 선거운동이 마감되는 자정까지 마지막 한 표를 호소합니다. 시청자분이 이런 질문도 주셨어요. 네. 선거운동 끝나고 오늘 밤엔 후보들 잠이 안 오지 않겠냐? 예. 네, 자 아무래도 뭐 운명의 날이다 보니까 그럴 것 같은데 이미 이제 사전 투표를 다 했잖아요, 후보들은. 네. 그럼 내일은 뭘 합니까? 자고 일어나면? 뭐 일단 오늘 전국을 돌아다녀서 잠을 잘 자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어쨌든 아직 뭐 선거운동이 지금 마무리되지 않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 유세가 남아 있어서 아직 일정이 확정돼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도 일단 지금 대략적으로 잡아놓은 일정으로는요. 이재명, 윤석열 후보 모두 통상적으로 후보들이 그랬듯이 자택에 머물면서 투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선거운동 기간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 이미 사전투표를 했었죠. 이 후보 부인 김혜경 씨는 내일 자택 인근에서 비공개로 투표할 계획입니다. 자, 5년 전에는요, 이제 1, 2위 표 차이가 이제 꽤 나서 네네. 한 밤 10시쯤 넘으면 이제 대충 알았던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이번 선거 결과를 보려면 시청자분들도 좀 기다리셔야 할 것 같죠? 네, 일단 저희가 전망했을 때 이 투표 다음 날, 그러니까 모레 새벽 1시 전후나 돼서
이 누가 당선자인지 좀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전 투표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었잖아요. 네. 이 관외 투표를 한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이 기표 후에 이 밀봉된 봉투에 투표지를 담았었죠. 이걸 일일이 뜯어야 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집계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다만 이 두 후보의 득표 차이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윤곽이 드러나는 시간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개표 방송을 보다 보면 우리 채널A를 비롯한 방송사에서 당선 유력, 확실 이런 뭐 예측을 하기도 하는데 이 공식적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건 패배 후보의 승복 연설입니다. 이 과거 사례를 보면 조금 느낌이 올 것 같은데 이 108만 표 차 박빙 승부였던 2012년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가 투표 마감 5시간 40분이 지난 밤 11시 40분쯤에야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이 역대 최다 표 차이를 기록한 2017년 대선에선 홍준표 후보가 이때는 투표 마감 시간이 오후 8시였는데 그래서 2시간 반 만인 오후 10시 반 패배 승복 연설을 했습니다. 네, 자, 조금 빠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내일 후보들이요. 이 결과가 나오면 뭘 합니까? 저희가 양측에 다 물어봤더니 똑같은 답변을 하더라고요. 네. 이게 우선 국회에 마련된 이 각 당의 개표 상황실이 있는데 여기를 방문해서 그동안 고생했던 당직자들을 격려하고 승리 세레모니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 앞에 각 당의 당사가 있는데 이곳에 많은 지지자들이 모여 있을 테니까 이곳으로 가서 이 승리를 축하하러 나온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당초 뭐 여기 앞에 있는 뭐 광화문 이 시내에 모여서 대규모로 이렇게 세리머니를 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이 코로나19가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양측 모두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네, 매일 알아보고 있지만 매일 궁금한 게 바로 이 판세인데요. 네네. 하루 전인 지금이 제일 정확하겠죠. 네. 오늘 여야 두 당의 핵심 인사들이 안 그래도 판세를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죠. 마지막까지 한 표 한 표 더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1.5% 정도 승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한 저의 예측이 현실화될 것 같습니다. 마음을 정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이제 결국 그 투표 성향을 정하게 되면은 많게는 한 10%까지 차이 날 수 있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송 기자가 양당에 조금 더 들어봤죠. 네, 이제 뭐 민주당과 국민의힘 뭐 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들에게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 역시나 최대 승부처가 어딜까? 바로 뭐 서울, 경기 수도권입니다. 이곳에서 이겨야 이번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뭐 양쪽 모두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뭐 전통적으로 지지층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민주당은 이 호남에서 또 국민의힘은 이 영남에서 좀 지지를 확 벌려야겠다. 득표를 차를 벌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 대선에 여야 모두 이 자기 지지세가 약한 지역을 상당히 공을 들였었거든요. 그랬었죠. 네, 민주당은 이 이재명 후보의 이 고향이 경북 안동인 만큼 대구 경북 지역에서 25% 이상 득표를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 복합 쇼핑몰 공약 등을 제시한 호남에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얻은 표보다 많은 11% 이상 득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 개표 후에 이제 당선이 되면 그때부터는 후보가 아니라 이제 당선자가 되는 거죠. 당선인. 네. 그렇죠. 개표가 최종적으로 마감이 된 다음에 중앙선관위에서 이 당선증을 교부하는데 이거를 받으면 당선인 신분으로 바뀝니다. 네. 당선인은 이제 임기가 시작되는 5월 10일 전에 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해서 새 정부의 조직과 기능, 정책 기조 등을 정하게 되는데요. 이 총리 후보자 등도 이때 뭐 임기가 시작되기 전인데 이 내각을 지명할 수 있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은 탄핵 대선이었기 때문에 인수위 없이 임기를 시작했는데 뭐 과거 전례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당선 16일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선 일주일 만에 인수위를 공식 출범했었습니다. 네, 내일 이제 선거일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저희 채널에는 이제 개표 방송을 그동안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네. 출격 준비를 마쳤죠? 그렇죠. 내일 낮 12시부터 이 특집 선거 방송이 다음 날 새벽까지 이어질 건데요. 네. 사실 뭐 개표를 시작하면 뭐가 가장 궁금할까요? 누가 당선되냐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당연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채널A가 개발한 예측봇 알파A가 개표 초반부터 실시간으로 당선 확률을 계산해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선판을 꿰뚫어보는 여야의 유력 정치인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정치부 현장 기자도 총출동하니까요.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랜 기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부 송찬우 기자였습니다. 네, 부실한 사전투표 관리 책임자인 노정희 선거관리위원장 사흘 만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취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요. 이 사전투표 날 투표 용지만 받고 돌아갔던 유권자들이 있었죠. 그중 일부만 내일 투표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때 투표용지를 발급받은 뒤 투표하지 않고 귀가한 것이 입증되는 유권자에 한해 본투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에서 기표된 투표지를 발견하고 항의하다 자신의 투표용지를 반납하고 돌아간 유권자 6명이 본투표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들은 투표를 거부하고 투표용지를 반납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여서 구제를 받았지만 입증이 안 되면 본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허용하면 이중투표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 사무원이 투표록에 특이사항을 기록해뒀거나 유권자가 신분증을 두고 가는 등 투표용지를 받고도 투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야 구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표된 상태로 발견된 투표지의 유무효 여부는 내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본투표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고 국민의힘은 선관위원장 책임을 따져 물었습니다. 국민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다짐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준비 자체도 너무 형편이 없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원장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논란이 빚어진 뒤 사흘 만에 사과했습니다.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 위원장은 정치권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함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내일은 확진자들이 고생 없이 투표할 수 있을까요? 오후 6시 현재 신규 확진자 26만 3천여 명, 내일 사상 처음으로 하루 30만 명 확진이 예상됩니다. 예전에 15만여 표 차이로 대선 당락이 갈린 적이 있거든요. 이 재택 치료 중인 유권자가 오늘 기준으로 최대 100만 명 정도인데 이들 표심이 내일 선거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 방역 당국의 고심까지 서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오전 9시 50분 코로나 PCR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400명 넘게 몰렸습니다. 골목길을 따라 늘어선 줄은 기역자 모양으로 꺾이고 또 꺾여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30분 뒤인 오전 10시 20분 보건소 직원들이 바닥에 끌릴 정도로 긴 번호표 종이를 들고 나눠줍니다. 가족이 형편받은 문자, 주민등록증보, 사진 신분증. 번호표가 20분 동안 배포된 뒤 오전 검사는 마감됐습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마감했어요. 신규 확진자 수는 20만 명대지만 주말 검사량 감소 효과가 사라지는 매주 수요일 확진자 수는 폭증합니다. 2주 전 수요일은 확진자가 전날보다 7만 명, 지난주 수요일엔 8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최근 확산세라면 대선일인 내일은 30만 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기준 재택치료자 116만 명 중 18세 이상 유권자는 4분의 3, 88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내일 확진자가 폭증하면 100만 명 내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확진자들이 오후 6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일제히 투표해 대거 몰릴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방역당국은 확진 유권자 규모를 가늠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또 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라서 이 중에 실제 어느 정도 유권자가 이 규모가 해당될지를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대규모 인원이 몰리는 투표일, 감염 확산 우려도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는 투표소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가려진 선관위 CCTV 밑에 소중한 유권자 2만여 표가 방치돼 있었습니다. 사전투표 용지뿐 아니라 투표함 관리도 엉망이었던 거죠. 정현우 기자가 이어갑니다. 사무실 바닥에 놓인 플라스틱 상자에 노란색 우편 봉투가 한가득 담겨 있습니다. 봉투에는 기표가 끝난 사전투표 용지가 담겨 있습니다. 어제 아침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실 모습입니다. 그런데 천장 CCTV는 종이로 가려놨습니다. 전산처리 지연으로 관외 사전투표용지 2만 4천여 장이 CCTV까지 가려놓은 빈 사무실에 10시간 동안 보관돼 있었습니다. 한두 통도 아니고 이렇게 몇천 통이 오다 보니까 정당추천위원들 이제 입회하고 다 동의하시고 그런 다음에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CCTV를 왜 가려놨는지 해명이 석연치 않다는 겁니다. 어제만 해도 부천시 선관위는 사무국장실이 회의 장소로 쓰여 회의 노출을 막기 위해 CCTV를 막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지역 선관위원이나 직원들이 얼굴이 찍히는 걸 부담스러워했다는 취지였습니다. 오늘은 누가 언제 왜 가린 건지 모르겠다며 가려져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제주에서도 사전투표함을 CCTV가 없는 사무국장실에 4시간 정도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전투표용지는 선거 종료 즉시 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 투표함도 CCTV가 설치된 곳에 보관하고 녹화 파일은 선거일후 6개월간 보관해야 합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부천과 제주 사례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최종 보관 장소로 이동하기 전 상황이어서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선거법에는 투표용지를 보관 장소로 신속하게 옮겨야 한다는 추상적 내용만 담겨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CCTV 감시 등 규정이 정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대선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선거운동 오늘로 끝이 납니다. 아쉬움도 있겠지만 후보들 홀가분할 것 같아요. 네, 그냥 흘려보내기가 아쉬워서 저희가 선거 기간에 놓칠 수 없는 장면들을 모아봤는데요. 먼저 기쁨의 순간 언제였을까요? 이재명 후보부터 보시죠. 있는 인재 잘 써야죠. 그렇지 아가야. 고마워.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가야. 이렇게 뵙게 되니까 꼭 동네 분들 만난 것 같아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기가 귀엽네요. 유세 때 지지자들이 이름 불러주고 뭐 응원해주면 힘이 나죠. 네, 그건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이 얘기를 할 때 뭐 기쁜 모습이 더한 것 같더라고요. 서산에 왔다가 또 꽃게 먹을 때는 태안에 넘어가서 아주 멸치 육수가 진한 국포 국수를 먹게 되면 꼭 곱빼기를 먹고 영남대학교 앞에 그 가마솥 국밥집 많이 다니던 데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 10군데 더 다녀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헤어지기 싫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지지자들과 만나면 악수를 하고 부둥켜 안기도 하는데요. 시민들과 만날 때 표정이 제일 밝더라고요. 네, 웃는 모습 보면 뭐 저희도 기분이 좋은데 사실 기억나는 건요. 웃는 모습보다 화내는 모습이 더 많았던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유세장에서도 또 토론회에서도 상대 후보를 향해서 이렇게 날을 세웠죠. 겁대가리 없이 겁 없이 어디 건방지게 국민에게 날려듭니까? 버르장머리 없는 이재명 민주당의 이 썩은 패거리들.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제가 질문은 지금 안 드렸습니다. 예. 혼자 말씀하신 거예요? 질문이 아니고? 말씀하시고 심상정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네, 저 장면도 좀 기억이 날 것 같은데요. 이재명 후보의 눈물의 연설 장면이죠. 네, 이 후보 어머니와 가족 얘기를 하면서 연설 도중에 서럽게 울었는데요. 또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찾아서 흐느끼는 등 유독 눈물을 많이 보였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노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울컥한 적이 있었죠. 네, 저렇게 보니까 저도 이제 주마등처럼 흘러가는데 후보들은 많은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대선에서 유독 화려했던 게 있죠. 바로 퍼포먼스인데요.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세 번 쓰러지고 4번 다운시켜서 KO패로 이긴 격파! 히로시오! 내가 망할 것 같아? 후보들의 희노애락이 담긴 잊지 못할 장면들이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조력자들 선거는 후보 혼자서 치를 수 있는 게 아니죠. 맞습니다. 특히 유세 현장에서요. 흥겨운 분위기를 띄우려는 노력들 참 대단했는데요. 조력자들을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번에는 2번 이내 2번 찍어 이겨내세 2번만이 이기는 길 요. 와우, 노래, 춤, 랩까지 의원들 끼도 대단하네요. 네, 특히 태의원은 국민의힘 래퍼 태민음으로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한편 어제 둔기 피습을 당한 송영길 대표는 오늘 머리에 붕대를 감고 마지막 유세에 동참하면서 부상투혼을 발휘했는데요. 유세 현장에서 후보들에게 힘을 준 귀여운 조력자들도 만나보시죠. 아이들이 한 30명 정도 이렇게 후보님 보겠다고 모여 있는데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라고 하죠. 눈살 찌푸려지는 장면들도 많았지만 즐거운 축제의 장으로 남은 하루 잘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자, 저 축제 마지막 누가 웃을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이 야속한 산불은 이 수백 년 된 소나무가 가득한 금강송 군락지마저 뚫었습니다. 불이 난 지 105시간이 지났는데도 꺼질 줄을 모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배우미 기자,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던 그 방어선인데 어쩌다가 그곳까지 번진 건가요? 네, 바람을 타고 불길이 번지면서 한때는 금강송 군락지까지 불길이 뚫고 들어갔습니다. 필사적인 진화 작업 끝에 불길이 크게 번져나가진 않았는데요. 100여 미터가량이 손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소광리 금강송 군락지입니다. 이 골짜기 아래 나무들이 탄 모습이 보입니다. 산림당국은 금강송 핵심 보호구역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서 이쪽엔 피해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불씨가 다시 되살아날 가능성에 대비해 인력을 배치한 상태고요. 소방차 37대와 원전 등에 배치되던 특수 화학 차량까지 급파됐습니다. 소광리는 국내 최대 금강송 군락지입니다. 금강송은 각종 문화재 복원에 쓰이는 고급 목재인데요. 숭례문 복원 사업에도 쓰였습니다. 자, 더 걱정스러운 건 산불이 오늘 내일 중으로 꺼질 것 같지가 않다는 거죠. 네, 산림당국은 불길이 거센 곳부터 끄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진화 작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면서 진화율이 65%까지 올라왔는데요. 하지만 울진과 삼척 경계에 있는 응봉산 지역이 관건입니다. 이곳은 정상 부근의 불길이 여전히 거세고 산세도 험해서 인력을 투입하기 힘든 곳입니다. 이 때문에 진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산림당국은 이번 주 내로 큰 불길을 잡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울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벌써 닷새째 소방자원을 총동원해도 이 진화를 완전히 막지 못해 인간의 무기력함마저 느끼게 하는데요. 비라도 내리면 좋겠건만 일요일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꺼지지 않는 건지 강경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헬기들이 연신 물을 쏟아붓지만 야속한 연기는 산속 여기저기서 피어오릅니다. 전국의 소방차까지 총동원해 닷새째 불을 끄고 있지만 울진 산불 진화율은 6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에 바람의 방향도 제멋대로입니다. 일단은 너무 건조하고 그다음에 바람 방향이 이거는 좀 대처하기 힘들게 변화하는 것 같아요. 진화 장비가 뭐 많이 준비는 했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 규모에는 아직 좀 모자른 거죠. 비라도 내렸으면 하지만 울진엔 일요일인 13일 오후에나 비 소식이 있습니다. 실제 20여 년 전 동해안 산불 때도 비가 오고 나서야 불이 꺼졌습니다. 2000년 동해안 산불이 진압하는데 열흘이 갔고요. 그때도 마지막 날에 좀 비가 와서 그나마 그때 진압이 됐던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의 양이 관건입니다. 기상청은 비가 내리기 전인 10일까지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고 예보한 상황입니다.
양 자체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확률이 높은 지역은 서쪽 지역, 남부보다는 중부가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걸로 그렇게 예보하고 있습니다. 담뱃불로 시작된 울진 삼척 산불, 방화로 발생한 강릉 동해 산불. 시작은 인재였지만 하늘만 바라봐야 하는 진화 작업은 천수답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합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아직 날씨가 추운데 냉바닥에서 생활해야 하는 주민들의 처지가 막막합니다. 따뜻한 죽을 만들고 구호 물품을 보내는 도움의 손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체육관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 집이 전소돼 이곳에 머물고 있는 이재민 130여 명은 천막과 얇은 담요 하나로 바닥 냉기를 버텨야 합니다. 온풍기가 있지만 추위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우리 노인들과 몸이 안 좋잖아요. 이게 차에 더 병이 더 나. 저것만 깔고 잤어. 이 허리가 막 아파서 막 어제 가서 진료 받았어. 일부 이재민들은 코로나 검사를 받은 후 인근 온천 리조트로 거처를 옮기게 됐지만 거처 없이 떠도는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일식당을 운영하는 백호연 씨. 커다란 솥에 재료들을 넣고 정성스레 음식을 만듭니다. 고령자가 대부분인 이재민들을 위해 메뉴에도 없는 죽 100인분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노인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죽이 아무래도 소화도 잘 되고 나중에 어려움이 생기면 이분들도 똑같이 저한테 이렇게 다들 당연히 도와주실 거라서 저도 당연히 하는 거고요. 지역 주민과 전국에서 모여든 자원봉사자들은 이재민과 진화 대원들을 위해 매끼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이 드세요. 고생 많으세요. 구호 물품도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이제 다리가 불편하고 허리가 불편해요. 혼자 이동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 참 잘 지원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고맙고. 20여 년 만에 최악의 산불로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은 이재민들. 재난 때마다 어려움을 함께하려는 국민들의 따뜻한 손길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산불로 동물들도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많은 야생동물들과 반려동물들이 안타깝게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 와중에도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동물들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타버린 평상 아래 강아지 한 마리가 숨어 있습니다. 얼굴은 까맣게 그을렸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벌벌 떨고 있습니다. 괜찮아, 가자. 현행 지침상 반려동물은 대피소에 함께 들어오지 못합니다. 화마가 들이닥치는 급박한 상황에서 동물들까지 챙기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산불 속에서 방치됐다 죽은 동물은 수백 마리가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원도 산불 때도 지적이 되었던 내용이지만 동물들하고 같이 대피할 수 있는 규정이나 제도가 전혀 없습니다.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동물들도 있습니다. 산불을 피해 외양간에 있던 소 20마리를 모두 풀어주고 몸만 겨우 빠져나온 남계순 씨 부부. 대피소에 있다 집으로 돌아온 뒤 깜짝 놀랐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소들이 모두 돌아와 있었던 겁니다. 이리 와 이러니까 오더라고 소가. 그래서 여기 오는 거야. 들어가니까 지 집으로 다 찾이 들어가는. 생각하면 막 나도 모르게 이게 막 폭발쳤어. 우렘이 나오고 이래 이게. 밥 많이 먹어. 우리 옳지 깨게 일로 와. 역시 산불 피해가 막심했던 강원 동해에서도 산불 속에서 살아남은 거위와 오리 3마리가 주인을 기다린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 와서 저 오리를 뒤다 보면 조금은 희망은 생겨요. 내가 정신만 차려서 하면은 노력하면 된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오늘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의 대피 통로를 열어주겠다고 약속한 날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민간인 대피로에도 무차별 폭격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이 대피로에 지뢰까지 설치했다고 합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러시아군 미사일이 지토미르 석유 저장고에 날아듭니다. 폭격 직후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교회도 불에 탔고 수도 키이우 서쪽 빵 공장도 공격을 받아 최소 13명이 사망했습니다.
밤사이 집중 폭격을 받은 북동부 도시 수미의 거리는 폐허로 변했고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1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키이우 북서쪽 이르핀에서는 피랑길에 올랐다 러시아군 폭격에 희생당한 일가족 영상 등이 공개돼 충격을 줬습니다. 러시아에 맞서 참전한 고려인 배우 파샤리가 이르핀에서 전사하고 호스토멜시에선 주민들에게 빵과 의약품을 나눠주던 시장이 총격을 받아 숨졌습니다. 수도 키이우 집무실에서 직접 인증 영상을 찍어 올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군의 무차별 공격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Була домовленість про гуманітарні коридори. Чи спрацювала вона? Яку погоджували для підвезення продуктів і ліків для людей. 러시아군은 현지 시간 오늘 오전부터 수도 키이우 등 민간인 밀집 지역에서 대피로를 개방한다고 밝혔지만 6곳 중 4곳이 러시아나 칠러 성행의 벨라루스 쪽으로 향하는 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e ne connais pas beaucoup d'Ukrainiens qui ont envie d'aller se réfugier en Russie. C'est une hypocrisie. 우크라이나 원전 지역을 잇따라 장악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립물리기술연구소의 중성자 발생 장치 등을 파괴한 사실도 IAEA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러시아의 핵 위협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러시아 국방부는 오히려 우크라이나에서 패스트와 탄저균 등 생물학 무기 개발 흔적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증거를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러시아가 3차 대전까지 거론했습니다. 서방국들의 군사적 지원 움직임에 발끈한 것인데요. 그래서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국경에 있는 미군 기지에도 긴장이 감돌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김윤종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미 공군의 대형 수송기 C-17이 굉음을 내며 고도를 낮춥니다. 철조망 너머 치누크도 이륙을 준비 중입니다. 걸프전과 이라크전에도 투입됐던 미 최정예 제82 공수단은 러시아 침공에 앞서 지난달 초부터 폴란드 국경에 주둔 중입니다. 이곳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불과 150km 떨어진 폴란드 동남부 미엘레츠 미군 기지입니다. 러시아가 나토 개입 시 핵공격 등 3차 대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기지 내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지 입구에서 정식 취재를 요청했지만 삼엄한 경비에 막혀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폴란드인들은 확전을 우려하며 긴장을 늦추지 못합니다. I myślę, że jest to mało możliwe, ale wspieram Ukrainę też jak mogę i bardzo jest mi ich żal za to, co Rosja robi. If you have more people, you can have the biggest war, yeah? So on this case, if he aggressive straight away. 우크라이나로 무기를 들여보내기 위해 마크 밀리 미 합참 의장도 직접 국경 근처 비행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폴란드에 최신 F-16 전투기를 공급하는 대신 폴란드가 보유한 미국기를 우크라이나에 넘겨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러시아는 공습 작전에 나선 수호이 35 전투기 모습을 공개하며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폴란드 국경지대에서 채널A 뉴스 김윤종입니다. 우크라이나 내부에 있는 친러시아파 간첩들도 논란입니다. TV 프로그램에서 러시아를 두둔해서 뺨을 맞았던 우크라이나 국회의원은 최근 반역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지난달 우크라이나의 한 생중계 TV 토론 프로그램에서 러시아 측을 두둔하는 발언으로 함께 출연한 기자에게 뺨을 맞은 친러시아 성향의 우크라이나 국회의원 네스토르 슈프리치. 그가 최근 반역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현지 언론은 슈프리치 의원이 우크라이나군 부대 너머를 촬영하다 이를 수상히 여긴 군인들에게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슈프리치 의원은 부인했지만 Да, ты говорил, я сказал, что я сказал, должна закончиться война, и ребята должны вернуться домой. Ребята должны вернуться домой. 우크라이나군은 체포 당시 슈프리치 의원이 무허가 총기를 소지하는 등 간첩 활동 정황을 포착하고 구금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 러시아와의 1차 협상에서 우크라이나 측 대표단으로 나섰던 금융계 인사 데니스 키레예프도 최근 간첩 혐의가 발각돼 총살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최근 키레예프가 특별 임무를 수행하다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 간부들의 암살 소식도 잇따라 전했습니다. 시리아 내전 등에서도 전공을 세웠던 비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 육군 소장이 하르키우 인근에서 사살됐습니다. 격추시킨 러시아 전투기의 조종사들을 체포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Скажите, пожалуйста, если у вас есть дети, почему вы уничтожаете украинских детей? Чем они вам навредили? Я жду ответ. Я не уничтожал. Я выполнял приказ и работал по координатам. 우크라이나 측은 간첩과 침략군 소탕 소식을 SNS 등으로 전파하며 자국민의 사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국가가 방역을 포기했다. 한 요양병원이 환자 가족들에게 보낸 문자 내용입니다. 병원 안에 확진자가 속출해서 간병인까지 확진됐는데 그대로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김정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 입원 환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건 지난 3일. 이틀 만에 누적 확진자는 4명으로 늘었습니다. 요양병원 측은 입원 환자 보호자들에게 국가와 지자체, 보건소가 모두 방역을 포기한 상태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추가 감염을 막으려 확진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싶지만 정부 방침상 중증 환자가 아니면 옮길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하며 보낸 문자였습니다. 배가 막 무너지고 있는데 도와주진 않고 니네들이 알아서 그 안에서 해결하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 같아요. 병원장은 확진자 상태를 알려도 보건소에서 이송 대상인지 판단을 늦게 해준다고 하소연했습니다. 확진자를 돌볼 때 쓰는 방역 물품 지원도 부족하다고 호소합니다. 저희는 상황을 알리고 기다리는 거죠. 근데 답이 없는 거죠. 지금 페이스 쉴드 같은 경우는 지금 알코올로 다 닦아가지고 다시 재사용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는 사이 간병인도 확진됐습니다. 확진된 간병인이 돌봐온 환자 6명이 밀접 접촉자가 됐지만 대체할 간병 인력을 못 구해 확진된 간병인이 계속 돌봐야 할 상황입니다. 이 간병사를 바로 분리 조치를 했을 경우는 이 병원의 환자 6명을 돌볼 인력이 없는 거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확진자가 폭증해 시군보건소에 과부하가 걸린 상황이라며 요양병원의 인력과 물자 지원이 원활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20대 여대생이 달리던 택시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뒤따라오던 차량에 치여 그만 숨졌습니다. 뛰어내리기 전 친구에게 택시가 이상한 데로 가서 무섭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제한속도 시속 80km의 자동차 전용 도로에 흰색 페인트로 사고 지점이 표시돼 있습니다. 지난 4일 저녁 9시쯤 20대 여대생이 1차선을 달리던 택시에서 뛰어내렸고 2차선에서 뒤따라오던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CPR 유보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현장에서 사망이 이루어져서 이제 유보 처리가 된 거인 거죠. 숨진 여대생은 택시에서 뛰어내리기 전 친구에게 SNS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택시가 이상한 데로 간다. 엄청 빨리 달린다. 내가 말을 걸었는데 무시한다 등의 내용입니다. KTX 포항역 인근에서 택시를 탔는데 목적지인 학교 기숙사와 다른 방향으로 가자 불안해하며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차에서 내려달라고도 요청했지만 답이 없자 갑자기 뛰어내린 걸로 보입니다. 택시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행선지를 잘못 알아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연세가 이제 60대 중반이라 가지고 말귀를 제대로 조금 잘못 들으셨는지 되물었나 봐요. 이러니까 네 하고 이제 여대생이 대답을 한 겁니다. 블랙박스에는 택시기사가 목적지가 아닌 다른 대학 기숙사로 잘못 알아듣고 대답하는 음성이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빚어진 오해인지 운행 도중 다른 문제는 없었는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대생의 동생은 누나의 죽음을 바로잡고 싶다며 국민청원을 올리고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수일 동안 시신 곁에서 지낸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배달 음식 그릇과 술병이 발견됐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코트를 입고 모자를 눌러 쓴 20대 남성이 법원 건물로 들어섭니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된 안모 씨입니다. 왜 여자친구 살해한 겁니까? 안 씨가 경기 고양시 오피스텔에서 체포된 건 지난 6일 밤.
경찰 조사에서 이틀 전인 지난 4일 여자친구를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살해 후 체포되기까지 여자친구 시신 곁에서 지냈습니다. 범행 현장인 오피스텔엔 안 씨가 주문한 걸로 보이는 배달 음식 그릇과 40개 넘는 술병이 발견됐습니다. 시신을 방치하는 동안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시신을 방치하면서 음식하고 술을 주문해 드신 건가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여성이 질식사한 걸로 보인다는 부검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안 씨와 알고 지낸 지 3개월 만에 변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안 씨가 이미 망가뜨린 상태였습니다. 안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밝히길 거부하고 있어 경찰이 설득 중입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분석해 범행 전후 남성의 행적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강풍이 잦아들긴 했지만 수시로 바뀌는 풍향에 화재 진압이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쪽 전역에 이어 서쪽으로도 건조특보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단비 소식이 간절한데 일요일이나 돼야 내리고 또 양도 많지 않을 걸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금요일부터 동해안에는 또다시 강풍이 예보돼 있습니다. 작은 담뱃불도 큰 불로 번질 수 있으니까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대선일인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15도까지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단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은 아침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 대부분 중부와 남부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2도, 한낮에 서울 15도, 대전 17도, 광주는 19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기온은 점점 올라서 주말엔 4월만큼 포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확진자분들 아픈 몸을 이끌고 이렇게 투표장이 많이 나올지 선관위도 예상을 못했다지요. 한 번 놓치면 5년을 기다려야 하기에 코로나로 포기할 수는 없었던 거죠. 내일도 많은 확진자분들 나오실 텐데요. 일반 유권자들 투표가 끝나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일반 유권자들 서둘러 주실수록 이 확진자분들 대기 시간이 줄어들 테니 배려해 주시면 더 좋겠죠. 앞으로 5년이 내일 결정됩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 주인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